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알트 불장은 끝난 걸까? 애초에 오지도 않은 걸까? 게다가 지금은 월말 월초 리밸런싱, 9월 넷째 주 계절성이라는 최악의 조합까지 겹쳤습니다.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시장의 다음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진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지금 조정이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고 코인 시장을 떠나야만 하는 건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FOMC 이후에 잠깐의 반등은 있었지만 시장은 다시 조정 모드로 들어섰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알트코인들도 하나둘씩 꺾이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알트 불장은 끝난 걸까? 애초에 오지도 않은 걸까? 게다가 지금은 월말 월초 리밸런싱, 9월 넷째 주 계절성이라는 최악의 조합까지 겹쳤습니다.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시장의 다음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진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지금 조정이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고 코인 시장을 떠나야만 하는 건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집중 분석입니다. 최근 며칠간 코인 시장은 전형적인 단기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죠. 비트코인은 지난주 FOMC 직후 11만 7천 달러대를 넘보던 기세가 꺾이면서 다시 11만 5천 달러 근방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역시 4,300달러 선을 지키기가 버거운 모습인데 상위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12%대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줄줄이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럼 도대체 이번 하락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이번 조정의 배경을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쉬어간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이 바로 월말 월초 리밸런싱 구간이라는 점인데요. 대부분의 글로벌 연기금과 헤지펀드, 자산운용사들은 분기나 월 단위로 성과를 정리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합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일부 매도하고요. 손실이 난 종목들은 비중을 줄이거나 혹은 추가로 매수를 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매도 압력이 시장 전반으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9월 말은 분기 말, 연방정부 회계연도 마감까지 총 3가지가 겹친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방향성이 없는 하락은 시장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기간 자금이 회계상 필요에 의해 잠시 물러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리밸런싱에 의한 단기적 조정이라 부릅니다. 여기에 9월 말이라는 계절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구간까지 겹쳤고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9월 넷째 주는 주식과 코인 모두에서 수익률이 낮았고요. 변동성도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17년도 이후 코인 시장의 월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9월 달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9월 달 넷째 주부터 10월 첫째 주는 통계적으로도 변동성 최고조 구간으로 주식시장에서도 흔히 기관들의 매도 압력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계실 겁니다. 기다리는 만큼 기회비용은 놓치고 있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시장 상황에서도 소수의 분들은 이렇게 자산을 차곡차곡 쌓고 있죠. 보다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은 시그널룸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조정 장세가 길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와 달리 수급 데이터에는 좋은 신호가 관찰되고 있는데요. 거래소로 대량의 스테이블코인 유입이 포착된 건데요. 최근 24시간 동안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는 1.6빌리언 달러의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왔고요. 여러 암호화폐 상품에도 1.9빌리언 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이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M2 통화량도 여전히 증가세에 있고요. 많은 나라들이 돈을 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요약하자면 지금 하락은 이미 예고된 조정장이었지만 동시에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FOMC 이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지만 진짜 준비된 사람들은 저점을 발견할 기회를 보고 있는 중이죠. 자, 온체인 데이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이번 조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단계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심리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CMC 공포 탐욕 지수는 32, 즉 공포 구간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50대 중반을 유지하면서 중립에서 탐욕 상태였지만 단 며칠 만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된 것이죠. 이는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기간의 리밸런싱 매도, 강제 청산, 패닉셀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하락 사이클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시장은 방어적인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이러한 심리 변화는 실제 청산 데이터에서도 확인됩니다. 최근 4일 동안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2025년도 들어 가장 큰 규모의 강제 청산 이벤트가 2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롱 포지션 청산 규모만 무려 27억 5천만 달러에 달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11만 1,800달러까지 빠르게 밀렸죠. 청산이 한번 발생하면 그 다음 청산을 부르는 연쇄작용이 나타나는데 이번 하락 역시 과도한 레버리지 포지션이 한꺼번에 붕괴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게다가 기관 투자자들도 이번 조정에서 방어적으로 움직였죠. 9월 24일 기준 ETF 자금을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 ETF에서 1230 비트코인이 순유출되었고 1억 4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더리움 ETF에서도 2만 1,800개가 순유출되면서 약 9천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죠. 피델리티 ETF도 비트코인이 670개, 이더리움 15,000개를 매도하면서 월말 포트폴리오 조정에 직격탄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현재 3,800달러까지 하락했고 RSI는 31호, 4월 급락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추가 하락이 있더라도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죠. 다만 매도세가 아직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급반등보다는 완만한 반등 흐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락 과정 속에서 숏 포지션은 더욱더 공격적으로 쌓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있는데요. 특히 11만 7천에서 12만 달러 구간은 숏 포지션이 집중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반등에 실패하고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 가격이 반등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급락은 이더리움 파생 시장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는데요. 바이낸스에서만 하루 만에 30억 달러 규모의 미결제 약정이 증발했고 바이비트와 OKX에서도 12억 달러와 5.8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레버리지가 한 번에 리셋되면서 시장 전체가 급격하게 차분해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러한 상황 이후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지난 한 달간 이더리움의 넷테이커 볼륨은 대부분 빨간색 매도 우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9월 23일 이후로는 연속적인 매도세가 확인되고 있고 현물과 파생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매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도 보여집니다. 테더 발행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기 하락 이후 시장의 반등을 견인해줄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겠죠. 이번 하락은 특히 월말 월초 기관들 리밸런싱과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월말에는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내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요. 월초에는 다시 새로운 비중을 설정하는데 이번 조정은 그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직접적으로 매도 압력을 받은 겁니다. 결국 이번 하락은 단순한 공포 매도가 아니라 기관 자금 흐름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고요. 10월 초 이후부터는 다시 비중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하락은 기관들의 리밸런싱과 청산 도미노가 겹치면서 하락폭이 커진 상황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스테이블코인 발행 증가와 레버리지 리셋은 10월달 반등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숏 포지션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반등 직전까지 마지막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죠. 10월 초 시장 흐름이 4분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현재 채널 하방 이탈 이후에 연이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새벽에 11만 달러 지지선을 강하게 돌파했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숏 포지션을 잡고 계셨던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하셨어야 됐겠죠. 녹화 중인 시점 기준으로 가격은 다음 목표 구간으로 잡았던 10만 7천 달러에 거의 근접해 있는데 이 구간마저 강하게 무너진다면 이제는 장기 추세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얀색 선은 2024년도 8월부터 이어져 온 장기 상승 추세선인데요. 이 선에 닿을 때마다 비트코인은 강한 반등을 계속 보여주었죠. 만약 10만 7천 달러의 전저점을 깨고 또 하락한다면 파란 선 보이시죠? 장기 추세선으로 근접하는 이 하락 트렌드에 편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5분목 RSI를 한번 볼게요. 하락한 하나의 단기 파동이 과매수 구간부터 시작해서 과매도 구간까지 이어졌죠. 여기서 RSI를 시킨 다음에 살짝 전저점을 경신한다면 다이버전스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10만 7천 달러 지지를 받고 추세가 반전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MACD 지표에서는 좀 더 과하게 과매도 지표가 잡혔는데요. 시그널선이 마이너스 450선까지 빠졌습니다. 이 역시 다이버전스를 생성할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하죠. 이 현상들을 정리하자면 현재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는 맞지만 단기간 강하게 많이 하락한 탓에 여러 지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10만 7천 달러 구간인데요. 이 자리가 이번 하락이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었는지 아니면 하락 추세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될 것인지의 변곡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발생한다면 숏 포지션을 빠르게 청산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이 선이 강하게 아래로 돌파당한다면 10만 달러 초반까지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음을 반드시 대비하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최근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대로 숏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죠. 패턴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구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한 구간이죠. 10만 7천 달러 이 자리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하락이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단기뿐 아니라 장기 흐름까지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지금 중요한 건 지표와 패턴이 보여주는 신호를 빠르게 해석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데요. 중요한 순간인 만큼 실시간 시장 변동 사항은 시그널룸에서 수시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그널룸은 트레이딩 교육 기관입니다.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 온체인 데이터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료는 열정만 받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유료 결제 데이터들을 무료로 이해하기 쉽게끔 풀어서 전달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각종 작도나 트레이더분들의 시황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프라이빗한 분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시그널룸 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집중 분석이었습니다.